연출하신 한선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과 제작한 한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집 깐느바 NBA에서 본연이 또 유명세를 타게 된 깐느바 박찬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 윤승용 올드보이 프로듀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용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해준 플레인 아카이브의 백준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편하게 앉으셔서. 우선 이제 한선희 감독님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예, 이 프로젝트는 올드보이 10주년 기념해서 이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플레인 아카이브에서 블루레이로 출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부가 영상을 만들자라고 기획을 하셨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인터뷰를 새로 다 하는 데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좀 흔한 관습적인 어떤 그 블루레이 부가 영상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한국 영화사에서 또 세계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그런 그 부가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 다큐멘터리 형식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그 촬영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한선희 감독님은 사실 예전에 영화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지금 망하고 사라진 전설의 잡지 필름 2.0 기자 출신인데요. 그때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께서 저의 사수이셨죠. 사실은 아니고 말을 되게 안 듣는 기자였는데 그리고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게 마감을 가장 늦게 하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저의 흑역사를 밝히실 거를 제가 예상해요. 그래서 무슨 올드데이 10주년을 뭐 2014년으로 해야지 지금 2016년인데 뭐 제가 굳이 말하자도 저간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 영화를 처음 보셨을 텐데 그때는 처음 보셨을 텐데 우리 박찬호 감독님 영화 보신 소회 같은 것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그때 화면에 여기 사진이나 동영상에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시에는 붐맨이었어요. 뭐 은주가 저 때는 붐을 마이크를 들고 있었지라든가 뭐 그런 스태프들 오랜만에 젊을 때 모습을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게 제일 재밌네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할 걸. 힘들다고 돈 안 주는 프로듀서였던 얘기만 자꾸 나와가지고 미술 감독이랑 따로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백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기타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너무 블루레이 부가 영상으로 시작했던 게 이렇게 극장에서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될 줄은 전 상상도 못했고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거 아닌가 하면서 오늘 상영되기 직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그동안 후회도 많았었고 하지만 그 후회를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로 바꾸기 위해서 고민과 치열한 올드보이 영화에 지금 보시는 갈등처럼 저희도 치열한 갈등과 이런 긴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너무 후련하고요. 예, 모든 분들이 그냥 고생했다, 재밌게 잘 봤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저는 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튼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선희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사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그렇게 간단치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담이라고 할까 이런 거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고 애로사항이 많았을 때 컨셉을 장난으로 이 영화 그리고 이 영화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좋아하죠. 어떤 컨셉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구체화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저보다 이제 박찬욱 감독님과 임승용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면 이 올드보이의 제작진분들이 그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에 저는 일단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 제작진과 또 배우분들이 굉장히 젊었다는 점이거든요. 거의 30대 초반 신인들,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영화를 위해서 정말 똘똘 뭉친 이상한 에너지, 이상한 기운, 그런 것들을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큐멘터리는 편집 과정이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편집이 막혀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꿈도 올드보이 꿈꾸고 24시간 올드보이 체제로 그렇게 하던 과정에 제가 이제 감독님의 예전 인터뷰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서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힌트를 얻은 것이 이것은 결국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올드보이가 만들어졌던 10여 년 전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며,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올드보이가 또한 시간에 관한 영화라는 거죠. 사실 개봉했을 때는 이 작품이 잔혹함, 그리고 복수, 근친상간, 이런 굉장히 잔인하고 장렬한, 심지어 숭고하기까지 한 그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영화를 다시 볼 때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고치면서 시간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좀 곳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박 감독님, 한선희 감독의 시간에 대한 최근에 외신 보도 보니까 택시 드라이버 40주년 스코세지 감독님하고 배우들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했던데, 이런 행사가 한 40년 돼야 하는 거지. 10년 가지고 아까 오광록 선배가 옆에서 같이 영화 봤는데 지금 계시죠 지금? 근데 얼굴 똑같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한마디로 밟을 수가 있어요? 감독이 열심히 했다는데 10년의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일 좋게 본 부분 물어보면 할 말 있어요. 제일 좋게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된 패턴들, 그거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변화준 거 있잖아요. 저희 디자이너가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너무 수정을 많이 요구 한번 들어오세요. 네. 좋았어요. 제가 너무나 수정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되게 열심히 해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드보이 찍고 그러실 때 깐느 가지고 그럴 때 저도 저널리스트여가지고 그때 깐느도 가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드보이를 찍으셨을 때 박찬욱 감독님께서 타석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최민식 배우에게 전에 취하성으로 갔다 오셨는데 찍기 전에 우리 영화는 그런 고상한 깐느 영화들 같은데 안 가는 영화인 거 아시죠? 그런데 꿈 꾸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찍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깐느에 가게 되고, 깐느에 가는 것도 2000년 무렵에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깐에서 상영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임권택 감독님과 이태현 사장님이 근처에 맥주집을 빌려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깐에 왔다. 그런데 별로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눈앞에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랑프리를 받는 걸 보고 야, 이 인생이 이렇게 정말 갑자기 이게 참 펼쳐지기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칸에서 그 인터뷰할 때 이제 외국 나가면 더 인터뷰를 잘 하시더라고. 더 멋있는 말로 우리끼리 쑥스러워서 안 하는 말들을 그때 제 그 데일리의 헤드라인이 한국 상업 영화의 지평을 한 뼘 넓히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한국 영화가 그 지평을 바꾼 영화이긴 했었는데 흥행에서 굉장히 참패한 후에 상당히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제 생각에는 스타일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공한 이렇게 스타일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한국가 당시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로 거의 형식의 승리를 거둔 게 아닌가. 이명세. 그래 지금 가슴 아프게 그분을 왜 떠올리고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편을 보면서 그것을 건드린 지점들이 재밌었어요. 이게 제가 진행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아까 참회 말씀하셨던 일레시를 좀 더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약간 공공의 적처럼 됐잖아요. 별명의 기회도 드리고 뭐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영화 일을 하는데 대중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내부 안에서 할 때는 이제 감독님은 요구하고 저희는 실행하고 뭐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요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곧 아가씨가 개봉을 하는데 제가 감독님이랑 영화를 계속 해오지 않았고 올드보이 이후에 저렇게 아름답게 한선희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사실 끝나고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흥행은 잘 됐고 깐도 갔다 와서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긋지긋했죠. 저도 사람이니까 욕 먹는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좀 저한테 덜 욕하는 감독님, 저한테 덜 요구하는 감독님과 그런데 다음 작품을 유승환 감독이 하는데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희가 작년부터 감독님이 이제 아가씨라는 작품을 같이 저랑 하게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속으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이제 아가씨를 프로듀서하고 있는 저때 제 역할을 했던 PD가 이 자리에도 앉아 있지만 저 친구는 좀 다르게 생각하겠죠.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뭔 소리냐 이러고.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감독님이 훨씬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저희한테 요구하셨나 또는 저 때만큼 열정적으로 저희는 또 했었나 라는 후회가 좀 들었다고 할까요? 그땐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고 촬영 감독, 미술 감독, 분장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 힘든 거를 티도 내지만 또 잊어버리면서 바로바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 건 맞지만 그 열정은 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걸 이제 다시 다음 작품 할 때 다시 또 되살려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 대표도 좀 한 말씀 하세요. 이게 저를 괜히 까는 게 아닙니다. 비밀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 작품을 기획할 때 사실 플레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영화를 블루레이로 만들었고 주로 좀 갈증이 있었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한국 영화 블루레이를 좀 해보고 싶다. 제가 마지막에 그 감사 인사하는 크레딧을 뒀는데 기존의 올드보이 10여 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죠. 이제 13년 전인데 13년 전에 당시에 이제 동판 컨셉으로 해서 얼티밋 에디션의 DVD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 사양으로 DVD 4장씩 해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드림컴스라는 굉장히 최고의 DVD 제작사였던 업체에 이상호 PD님이 이제 제작을 하셨었죠.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걸 못 샀었어요.
전역해서 웃돈을 주고 샀었는데 보고 너무 그 당시에도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한 영화를 가지고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소장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 영화를 볼 때 티켓 값이 뭐 요즘엔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 당시 올드보이 DVD가 99,000원인가 그랬었는데 한 영화를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자기가 소장을 한다는 건 그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블루레이 시대가 되고 올드보이의 제대로 된 블루레이가 아직 한국에 안 나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HD로 바뀌는 화질만 보여줄 수 있는 블루레이는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구화 영상을 좀 더 지금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인물들을 보여주고 10여 년 전에 이렇게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분들이 지금은 더 성장해서 한국 영화사의 중추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조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였죠. 처음엔 물론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HD 화질의 새로운 인터뷰를 촬영해서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정도였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혹시 여기 지금 블루레이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출시가 미뤄졌죠. 제가 최초 설레발 치면서 티저 했던 게 뭐 2013년 봄 출시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10주년이 지나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13년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 작품을 시간이 지나서 정말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그 푸시를 가하는 이 여론과 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 그 와중에 이제 기다려주시는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님이나 여기 임승 대표님께 너무 죄송함이 많았었고 또 지금 일단 너무 후련한 게 크고 제가 사실 뭐 하는 말 중에 제일 기다리시는 건 올드보이 블루레이가 언제 나오냐니까 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준비가 있었고 지금 보신 그 작품에 통편집된 분들이 사실 계세요. 저희가 더 많은 인터뷰를 훨씬 많이 했었는데 이런저런 러닝타임의 제약 때문에 좀 이 본편에 담지 못한 분들을 다 살려서 거의 뭐 올드 데이즈를 포함하면 3시간이 넘는 3시간 반, 4시간에 가까운 새로운 인터뷰와 메이킹이 있으니까 후반 작업 사람들이 없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 후반 작업을 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편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 리듬에 있어서 너무 맞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올드보이는 사실 그 그러니까 필름 촬영, 35mm 필름 촬영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기 그 직전에 거의 마지막에 만들어진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VFX 그 시각 효과 작업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 영화계에 정착되던 시기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음악도 굉장히 독특했죠. 음악도 그 당시에 영화의 어떤 인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사운드 역시 그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풍부한 사운드를 또 감독님께서 요청하신 면이 있고, 그래서 사실 후반 작업만 해도 모아도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촬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별도의 부가 영상으로 수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를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올드보이 후반 작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먼저 하시고. 예. 저도 이 올드보이 참여 모든 분들 가능하면은 그 목소리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엔딩 크레딧에서 이제 추가 인터뷰에 나온 그 명단의 그 스태프분들 김상권 편집 감독님이라든가 뭐 VFX 지금 포스트 크리에이티브에 계신 이전용 대표님, 뭐 조용훈 음악 감독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장시간 인터뷰했고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 다 살려서 지금 그 편집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니까 조만간 저희 스펙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블루레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플레이는 정말 한국의
국보 같은 정말 독보적인 세계 어디 나라도 빠지지 않는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 뭐 팬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번듯한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해 왔고요. 근데 올드보이보다 3년 전에 만들어진 JSA 블루레이가 10주년 기념 블루레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 기다린 세월이 헛되다고 느끼지 않는 만큼 좋은 물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 글쎄요 뭐 어떤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또 이거 끝도 없이 길어지는 얘기라서 그냥 제가 그때 후반 작업에 참여했던 그 주요 멤버들은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가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물론 여기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식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이제 뭐 척하면 척 알아듣고 다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논쟁할 게 생기고 의견 차이가 또 생기고 사실 그래야 또 그게 진짜 장인이고 진짜 예술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작업이 지루하지가 않고 계속 긴장되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였을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작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궁금하네. 그 안실이 가 좀 궁금하게 하네. 어떤 내용이었을지. 이게 뭐 해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2002 영화 나온 그 해가 굉장히 재미있는 해였다. 비평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만들어지지 않았던 한국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주류 상업영화 진영 업계 내에서 그런 영화들이 나왔다. 별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세대. 그리고 그거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박찬욱이라는 한 훌륭한 감독의 그늘 아래서 굉장히 많은 장인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그런 에포크를 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연에 미치고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보여줄 것 같다가 사실 저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벌써 끝나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발표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확 치고 들어갈 때 딱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누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니 또 비밀이 얼마나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박 감독님이 DVD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DVD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영화를 기본적으로 극장에서 보지만 사실 CGV라 음반처럼 영화를 계속 소장하면서 거듭 반복 보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게 여하튼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데 불운하게도 현재 한국의 시장에서는 그런 가치들이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명망 있는 감독의 작품이 이런 식으로 계속 리뉴얼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강 감독님 한 말씀만 더 듣고 객석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원래 이런 자리도 편한 자리가 아니야. 열심히 자기 셀프공부도 하시면. 올드데이즈에 참여하신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언급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일단 촬영 조영지 김영주 감독님 좋은 작품 굉장히 많이 하셨죠. 조영지 감독님 지금 장률 감독님의 그 윤종빈, 박정범, 양익준 세 감독님을 모시고 촬영 이제 막 끝내고 오셨던 것 같고 그리고 김영주 감독님은 게으름치는 완벽한
방법의 촬영 감독님이셨고 또 아까 우리 그 소개해드렸던 부인의 그 디자이너가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음악을 이제 무비 클로저의 김준석 음악 감독님이 해주셨어요. 유하 감독님이 영화 음악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 뭐 미생이나 그 시그널 같은 히트 드라마 음악을 해주셨던 분인데 근데 저희가 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제 미니멀하고 컨셉추얼하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이렇게 미니멀하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쓰시는 저와 백 대표님은 참 민망하게.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수정을 진짜 많이 요구를 했는데 다들 흔쾌히 이렇게 작업에 동참해 주신 것은 아마도 이 작업이 굉장히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유성희 감독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굉장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저희도 역시 백준호 대표와 저 역시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모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 한 절반 좀 넘게 지났는데 객석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기타 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결과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막판에 또 막 숨들지 마시고 머리 네, 여기 분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First of all, I just want to thank producer Baek Jun-ho and Sunny for giving us such an interesting documentary that will probably serve as a document to document one of the greatest films in Korean history, and something that shook international film history. So, firstly,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I have a question for Park Chan-ho, Director Park Chan-ho. My question is, in the documentary, everybody seems to be shaken quite a lot at some point about whether they can finish the film and how hard it is. But you don't seem to be that shaken by things at all. Were you always solid in your vision and you knew you could complete it? Or was there a time that you really doubted yourself that much in making Oldboy? And also, in Championship's corridor fight scene, did you really do that many takes to actually make him tired, or was that just coincidence? 먼저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프로듀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그 길이 남을 위대한 영화에 대한 위대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질문은 박찬욱 감독님께 드리는 건데요. 영화에서 보면 여러 그 스태프들이 정말 이게 될까 하면서 좀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고 좀 그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감독님은 그 현장에서 찍은 모습 안에서도 굉장히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본인의 비전을 끝까지 믿고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속으로는 감독님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셨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최민식 배우의 그 원테이크 원컷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정말로 그렇게 실제로 배우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테이크를 가져가셨는지 아니면 우연하게 그게 맞아떨어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어떤 말씀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이크 다 꺼버리면 어떨까? 음향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없어질 텐데 어떡하나. 뭐 그렇다고 제가 악마로 남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살아야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이지 설마 또 속까지 그렇겠습니까? 속으로 타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 거고 감독은 모든 사람이 이제 다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동요하거나 그러면은 그 현장 전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풍랑을 만난 배 선장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뭐 객석에서 막 그 누가 스마트폰 불 켜고 뭐 들여다보고 뭐 전화벨을 울리고 뭐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그럴 때도 지휘자는 그냥 그 동요하는 단원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민식 씨가 저 다큐멘터리에서 한 그 말은 뭐 전적으로 오해예요. 제가 그렇게 냉혈한이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런 그 작품을 위해서 그런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냉정함으로 그런 어떤 성취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되고 그게 저야 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더 냉정해야 하는데 더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항상 타협하고 항상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그러는 그것은 저의 한계지만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뭐 갑자기 인간 개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이제 찍으면서 그 장면을 찍으면서 처음에 그런 의도는 없어요. 중간쯤 가니까 이게 점점 흥미로워지는 걸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점점 지칠수록 더 멋있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냉혈한 같은데요. 네, 또 다른 분, 네, 옆에 남자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어렸을 때 올드보이를 보면서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까 너무 감명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오달수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오달수 선배님이 올드보이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처음 인식이 됐잖아요. 어떤 캐스팅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예상이나 이런 게 되게 감독님이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거 전에 만든 단편 영화가 있어요. 찬드라의 경우,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비를 댄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얼굴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잔뜩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배우들을 봤죠.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 감독이었던 구자원 감독이 지금 와 있나 여기? 나중에 마지막 늑대라는 영화로 데뷔를 한 구자원 당시 조 감독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데
힘없이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술술술술 이렇게 아주 재밌게 묘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연기를 너무나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연기였어요. 그 박자감도 이상하고 표정, 음성, 발성 이 모든 게 다 이상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건 정말 이상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영화를 찍게 되든 이 사람을 어떤 역을 반드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역할은 그냥 오달수를 위해서 만든 역할이에요. 네, 또 다른 분.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생겨도 저도 외국 사람입니다. 저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감독님 영화 보고 되게 한국 영화 좋아하게 됐고 한국어를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중 합자 영화 제작하고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을 2가지고요. 일단은 저 오토바이 한 10분 넘게 봤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번에 아가씨로 연출하셨잖아요. 이번에 아가씨 연출하셨을 때 이 영화도 되게 오토바이처럼 잘 될 수 있는지 기대 크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임태경님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제작하다 보니까 그 감독님과 작가님이랑 많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면서도 지금까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결을 어떤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자기가 대답해요. 이런 거 하라고 프로듀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아가씨는 임승용 프로듀서하고 2번째 만난 영화죠. 올드보이에 이어서. 그래서 나머지 크루들은 다 거의 비슷해요. 올드보이 때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들하고도. 그래서 그러니까 임승용 제작자죠. 지금 하고 같이 일하는 2번째 영화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점이고요. 이번 영화는 글쎄 이게 특별하다면 또 용감하다면 용감하고 아니면 아닌데 이제 레즈비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의 주류 상업 영화에서 본격적인 그런 소재를 다룬 것은 없었으니까 또 특별하다면 특별하죠. 관객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이제 개봉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뭔가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윤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격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이런 걸 하게 되는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제일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올드보이 같은 그 에너지와 돌파하는 그런 파워 그렇다기보다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싸우냐 한 거였나요? 네. 아니요, 싸우면서 좀. 싸우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가 감정을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갖고 서로 의논하다가 의견을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뒤끝이 남거나 그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근데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돈이 쓰여지길 바라잖아요. 적은 돈으로 좋은 화면을. 근데 연출자들은 절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네. 돈은 많이 쓰고 아주 조금만 찍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간극은 뭐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고 앞으로 만드는 동안 영원히 있을 숙제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제가 풀 수도 없고 그냥 싸우다 보면 해결이 나니까.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어제 일이 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영화를 하다 보면 술이 느는 이유가 빨리 잊어야 되니까. 그래서 술이 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의 원칙은 그거예요. 사적인 감정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다 돼요. 그리고 이 영화가 공개되면 이 올드데이즈 이 영화 공개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젊은 감독들이 또는 감독 지망생들이 이거 보고 야 저렇게 감독이 고집 부리고 저렇게 생각 부리고 저렇게 막 촬영 일자 예산 막 오버하고 막 저래야 저런 영화 저렇게 성공하는 영화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만 바보 되는 거니까 명심만 하라는 얘기 꼭 하고 싶네요. 근데 요즘은 영화계에서 그렇게 거의 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닌가요? 감독들이 아무래도 투자사들이 더 많이 그럴수록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 충돌이 더 커지고 더 이제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돌이켜 보면은 그 뭐랄까 좀 굉장히 도전적인 영화였잖아요. 올드보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습에 도전하는 그런 그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분명히 어떤 그 예술적인 자의식, 그 영화 속에서 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을 하셨던 반면 요즘은 좀 그런 2003년 당시만큼의 어떤 도전적인 그리고 작가의 개성이 빛나는 그런 작품은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에너지들은 좀 없는 게 하는 저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그건 맞죠. 근데 그런 면도 좀 너무 그런 면이 과장된 면도 있다고 요즘에는 느껴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 황금 시절에 또는 뭐 어떤 그 정말 영웅담처럼 호걸들의 뭐 스튜디오하고의 싸움, 뭐 고집과 뭐 그런 전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막 터프하게 막 부딪혀서 막 모든 누구하고든지 다 싸워가면서 이렇게 쟁취해내는 그런 감독들도 물론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기 좋고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 자꾸 전해지면서 마치 그래야만 좋은 감독이고 좋은 영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예산 안에서 스케줄 안에서 조용조용 잘 찍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영화들이 오히려 영화사에는 더 많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하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어디까지나 저는 다시 이걸 하라고 해도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명하지 못해서 저랬던 것이지 좀 더 노련하고 현명했다면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 아가씨는 잡은 촬영 횟수보다 2회를 줄여서 완성했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예전에 4배가 많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저도 약간 처음 하나 전에 아까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틀밤을 새고 찍느냐 뭐 두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다 무식한 그런데 그걸 또 투표해서 막 그럼 굉장히 소 임프레시브 하던데. 근데 제가 그 이 아카이브 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시간 30분 분량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3시간 30분에 굉장히 거칠게 편집된 것만 가지고 제가 그 편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컨티뉴이티가 안 맞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투표를 하게 됐던 맥락을 제가 그 사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다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좀 신기한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 아까 우리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 밖에서 뭐 뜨라고 있냐고 저게 뭔 짓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냥 무조건 멈추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 상황에 막 그 스태프들 몇 명 병원 실려가고 막 링겔 맞고 있고 이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사실 저기서 막 얘기 많이 하는 게 최민식 선배, 유지태 배우, 뭐 감독님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보시겠지만 밑에 스태프들은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막 오야지를 이렇게 손 드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오야지 하나 따라서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에 의해서 찍게 됐는데 저희는 밖에서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가서 자라고 그러라고. 저런 시간 있으면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죠. 보시는 것과는 달라요. 네, 남자분. 블루레이 서프에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다른 영화를 볼까 하다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봤는데 안 봤었으면 울 뻔했습니다. 준호 대표님하고 한선희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제작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감동적으로 울컥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봤는데 그 감독님이 아까 뭐 맹렬한 이미지 걱정하셨는데 혹시 이 블루레이 제작이나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감독님의 그 완벽주의가 또 뭔가 태클을 거신다든지 그런 건 혹시 없나요? 그건 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루레이가 늦어진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 책임입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뭐 이 작품이 이 블루레이가 저희가 플레인이 판권 계약할 때부터 이게 플레인 아카이브에 블루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시작이 결국엔 다 지금 박찬욱 감독이랑 윤승윤 대표님이에요. 판권이 약간 좀 꼬여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분께서 나눠주셨고 그 시작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썩 반기지 않았던 올드보이 블루레이 기존판이 있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님도 그렇지만 지금 참여하신 그 인터뷰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30몇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올드보이 블루레이가 왜 1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나 중요도를 공감해 주셨고 감독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광호 선배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짧게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죄송한데 짧게 감독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정훈 촬영 감독님이 아까 조명 감독님도 그런 표현하셨는데 당시에는 뭐 햇병아리 같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필모그래피도 많지 않으셨었는데 선택을 해서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해안이 있으셔서 그러셨나요? 그게 그때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을 이것의 바로 전 영화가 복수는 나의 것이었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촬영 감독님이 스케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뭐 스케줄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편집실에 그 이제 저하고 늘 일하는 김상범 편집 감독께 이제 요즘에 작업한 작품 중에 잘 찍는 여성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그 찍다가 중단된 영화가 있어요. 데우스 마키나라는 맞아요. 데우스 마키나. 그 영화가 찍다 말았는데 찍은 분량까지는 참 괜찮게 잘 찍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결정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왜 그렇게 경솔해 보일 수도 있는 결정을 했냐면은 여기 보신 그 박현원 조명 감독님이 이미 계셨기 때문이죠. 그 촬영 감독이 하는 일 중에 뭐 절반 정도는 그 조명이니까 조명의 장인이 이미 그분을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뭐 이렇게 앵글을 잡는다거나 뭐 그런 렌즈를 선택한다거나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설사 이 젊은이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둘이 잘 이렇게 이끌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데 막상 데려오고 보니까 정말 감각이 뛰어나고 금방 배우고 금방 느는 실력이 느는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같이 일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크 상황도 그렇고 시간도 좀 다 되고 그래서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찬욱 감독님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냉혈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박찬욱 감독님이 사실 제가 만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화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게리 쿠퍼가 옛날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호응을 잘해줘요. 진짜? 그럴 수가. 거의 똑같아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더 친절한 경향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고 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별로 가보지 않았지만 가서 보면 항상 현장이 조용하고 얘가 잘 통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올드보이 현장도 뭐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이 있었겠지만 문제표는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서식에서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소유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블루레이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 그냥 올드보이 블루레이뿐만 아니라 요새 DVD 블루레이 아무도 거의 안 사시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한국 영화 DVD를 제대로 요새 제작하는 업체들이 잘 없어요. 블루레이는 더더욱 그렇고, 예컨대 베테랑이라는 작품이 IPTV 수익만 70억인데, 베테랑 블루레이가 나와서 2,000장 팔면은 매출만 6천만 원인 거죠. 순이익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올드데이즈나 다큐멘터리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 영화를 블루레이로 만드는 시도 자체가 저희 회사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회사들은 큰 대기업의 회계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점점 되게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분야인데, 한국 영화 DVD 블루레이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나오면 너무나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이거 IPTV 요새 스트리밍 유행이지만 이 물리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영화처럼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정을 담아서 만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한국 영화 DVD 블루레이 꼭 좀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시장으로 다시, 예전만큼 아니더라도 다시 좀 이렇게 좋은 한국 영화가 그냥 이렇게 묻히거나 손에 잡히는 매체가 없어가지고 요새 감독님들도 너무 DVD조차 안 만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을 정말 여기 감독님, 그다음에 또 임승용 대표님, 또 올드보이를 만드신 많은 분들, 여전히 지금 한국 영화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예전의 노력이 정말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열정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꼭 포스팅 해주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올드보이 플러스 또 한국 영화 블루레이가 많이 만들어지고 남겨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이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유,